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귀성길에 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향 가는 길은 설 전날이죠. 18일 오전에,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설 당일인 19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이다 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볼만한 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부에는 코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 따분하게만 느껴졌던 수학과 철학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보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한 주간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 수도권 뉴스 분석. 네, 수도권 뉴스 분석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함께 해주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족 최대의 명절이죠. 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귀성길 또 귀경길 가장 혼잡한 시간 예측 내용이 발표됐죠?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먼저 귀성길은 설 하루 전, 즉 연휴 첫날인 18일 오전이 가장 막힐 것 같고요. 예. 귀경길은 설 당일인 19일 오후에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예. 한국교통원이 지난달에 전국 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귀성길은 또 그 작년 설보다는 5분에서 30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예. 반면에 귀경길은 주말까지 교통량이 분산이 돼서 20분에서 20분 정도 덜 걸릴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최대 소요 시간을 보면은 귀성길은 서울 부산이 7시간 20분 정도, 예. 서울 광주가 6시간 40분, 서울 강릉이 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예. 이 귀경길은 부산 서울이 6시간 30분, 광주 서울이 6시간, 강릉 서울이 4시간 40분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예. 뭐 고속도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고향 가는 길은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네. 어느 우회 도로를 택해서 갈 것인가. 예. 이게 아주 중요하죠. 네. 고향 가시는 분들 혹시 기차편 지금이라도 좀 구할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까? 일부 구간을 서서 갈 각오를 하신다면 예.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병합승차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들어보진 못했어요. 네. 이 병합승차권은 좌석과 입석이 합쳐진 형태의 승차권인데요. 예. 가령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입석으로 가고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좌석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이제 그 승차권입니다. 예. 일단 서울 대전까지 좌석이 이미 예약돼 있을 경우에 그 다음 구간 좌석이 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구간을 좌석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타는 이런 승차권인데요. 예. 코레일은 17일에서 그 22일치, 즉 그 설 연휴 병합승차권을 15일 아침 7시부터 사전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예. 각 열차역에서 판매하게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귀경 시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조금 서서 가시더라도 예. 병합승차권 한번 노려볼 만하겠죠? 그러니까 일부 구간은 서서 가고 일부 구간은 앉아서 가는 그렇죠. 그런 표군요. 네. 예.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죠. 네. 아무래도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이제 교통대책일 텐데요. 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각각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을 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 귀성 및 귀경 편의를 돕기 위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하루 평균 1276대씩 더 늘려 운영하기로 했고요. 예. 또 그 경부고속도로의 그 버스 전용 차선 이 17일에서 20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이 됩니다. 네. 이 부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규정 인파가 몰리는 그 20일과 21일 이틀 동안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각각 그 시외버스와 도내버스 운행 편수를 좀 늘리고 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그 연장 운행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서 실시를 하기로 했고요. 또 그 성노객들을 위해서 이 시립유지나 아니면 그 가족공원으로 이어지는 이 대중교통 편수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 각 지자체와 경찰은 설맞이 재래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서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주차를 임시로 허용한다고 하죠. 예, 그렇군요. 어제였죠? 영종대교에서 아주 최악의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06중 추돌 사고였는데요. 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안개 속에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도로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요? 네, 먼저 사고 발생 후에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영종대교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신공항 하이웨이 측에서는 이 평소 자동 감지 장치 등에 따라서 이 신속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추돌 사고에서는 결과적으로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짙은 안개에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했는지도 지금 의문시되고 있는데요. 신공항 하이웨이 측은 사고 당시 전광판을 통해서 영종대교 최고 속도인 시속 80km보다는 20% 정도 감속 운행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당시 영종대교 상당 구간은 이 가시거리가 채 10m도 안 됐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도로교통법은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이 최고 속도의 50%, 즉 절반 가까이 감속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죠. 그렇군요. 의정부 드림타운 아파트 화재 벌써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은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던 이재민들의 시름 깊어가고 있다고요. 네, 특히 설을 맞아서 더욱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의정부시는 군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306 보충대 내무반을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소로 제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달 말이면 이곳을 좀 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 임시 거소에는 당초 78세대 129명이 머물렀지만 현재는 14세대 17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분들의 경우에 전세금 등을 지금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네.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불이 난 아파트라도 좀 들어가고 싶은 이런 심정이지만 안전 진단 결과 초기 입주도 좀 불가 판정이 나서 예. 재입주하자면 한 4, 5개월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아마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민자사업 적자 보존 방식, 이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요. 네, 실력 행사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적자 보존을 위해서 줘야 될 돈을 일단 당분간 좀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언젠가는 줘야 될 돈이겠죠. 네. 경기도는 지급기한이 27일인 일산대교의 2013년도 분 적자 보전 금액 4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예. 최소 운영 수입 보양 방식의 민자 사업으로 지어져서 이 통행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면서 경기도가 매년 보존해줘야 될 적자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자 측에 경영 개선을 요구해서 적자 보존 줄여라. 그리고 또 이 표준 운영비를 산정해서 보존하는 비용 보존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지만 운영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자 이 경기도는 이 적자 보존금 지급 중단이라는 일종의 극약 처방을 내린 셈입니다. 예. 서울시도 유사한 이유로 우면산 터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면산 인프라웨이에 2012년분과 2013년분 적자 보전금 83억 원을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예.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천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부채가 1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요?
네, 인천시 부채 문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도 특히 좀 심한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천시의 2014년 부채가 13조 24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예. 인천시의 집계인데요. 이는 그 2013년도보다는 1,500억 원 가까이 좀 늘어난 것이고요. 예. 인천시 부채가 13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일입니다. 예. 지난해 열린 인천 아시안 게임이 아무래도 좀 큰 영향을 미쳤고요. 예. 또 그 8조 2천억 원의 그 빚더미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예. 이 공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빚을 돌려막기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때문에 지난해 부채가 이렇게 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경기도 의회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과 관련해서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꾸는 수정조례안 처리를 연기했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복잡한 이야기를 좀 생략하고 간단히 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억 원 이상의 매매 교환이나 6억 원 이상의 그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거래 가액 구간의 그 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그 수정 조례안을 의결해서 이제 그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주택을 거래할 때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그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수수료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 상한요율제 채택을 하면 그 안에서 상한요율 안에서 말하자면 그 중개업자와 이렇게 그 수수료를 이제 서로 협상을 하면 되는데 예. 이건 이제 딱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이 부동산 수수료를 낮추랬더니 되려 더 높이려 한다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예. 경기도 역시 소비자의 그 선택권과 행복권에 대한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면서 부동의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네. 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경기도 의회의 그 새정치연합 예. 본회의 상정을 좀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상한요율을 없애면은 좀 가격이 비싼 부동산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오르겠네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보류가 됐다니까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소식인데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 동작구가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난 6일 구의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예. 생활임금제란 주거나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 서울시 그리고 이제 아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이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해서 이미 그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그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시간당 6,582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예. 노원구와 그 성북구는 각각 6,85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 노원구나 성북구에서 고용하는 이런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이 시간당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올해 그 최저임금보다는 한 1,000원 정도 예. 더 많이 이제 지불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서울 동작구가 내년부터 이 같은 그 생활임금 제도에 이제 그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노원구 성북구에서는 최저임금보다는 한 1,000원 정도 더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민간 기업까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단 이제 공공기관 아니면 이제 공공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민간에서 만약 이런 그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해서 이제 지불을 하면은 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 생활임금을 민간 시장 분야에서도 좀 채택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제주 올레길 길이가 모두 425km인데 이걸 완주한 그 분들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의 중년 남성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요. 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부만 가봤어요. 저도 일부는 가봤습니다. 이 서남법인 제주올레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제주올레길 말씀하신 것처럼 425km가 되는데 이를 완주한 올레 건수는 총 67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남성이 67.9%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여성은 3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를 보면은
40대가 21.5%로 가장 많았고요. 예. 50대가 18.3%, 30대와 60대가 각각 17.6%, 가장 젊은 나이로 굳이 걸을 필요를 못 느끼는 20대는 일단 7.5%로 나타났습니다. 예. 거주 지역은 서울 수도권 지역이 무려 50.8%나 됐고요. 이 경상권이 16.1%, 제주가 13.5% 등인데 서울과 수도권의 중년 남성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제주 올레를 왜 찾느냐 이런 그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그 이유를 알 법도 할 것 같은데요. 예. 왜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가장 많은 응답은 마음의 휴식이 필요해서다. 예.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건강 때문이다. 또 제주의 아름다움을 느끼려고 가보았다. 예. 이런 응답 순으로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끝으로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낡은 수도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시는 아리수 급수 환경 혁신 대책을 이제 지난 11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서울시는 그 고도 정수된 수돗물을 가정까지 공급하려면 옥내의 그 낡은 급수관과 상수도관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네. 이렇게 보고 2020년까지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37만 가구의 노관 전량을 교체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 현재 그 공공이 관리하고 있는 그 상수도관은 이미 96.6%가 다 교체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개별주택의 급수관을 어떻게 마지막은 새로 교체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선 그 옥내 가구별 그 급수관 교체 시 드는 비용 시가 최대 그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250만 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1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또 그 서울시는 그 6층 이상의 그 고층 아파트 60개 단지에 물탱크를 거치지 않는 가압 직결 급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마지막에 그 잔류 염소량을 좀 적게 해서 네. 아리수물을 그냥 바로 음용수로 네.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문 다 잠궜어? 외출 전 문 단속을 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잠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잠궜다라는 표현, 과연 올바른 쓰임일까요? 여닫는 물건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걸거나 한다는 말은 잠그다이며 잠그다는 잠가, 잠갔다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앞의 문장은 창문 다 잠갔어? 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김치를 담궜다 역시 김치를 담갔다로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이제 정확히 표현하실 수 있겠죠?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영화관 가는 길. 네, 영화관 가는 길 코너입니다.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 김현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지금 오늘 개봉해서 벌써부터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예. 그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편이 있었어요. 조선 네. 명탐정 그 기억나시죠? 네. 값을 두 곳의 비밀인가 하는 네. 제목으로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470만 명을 막 불러 모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 시리즈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가 조폭 시리즈밖에 없었거든요. 예. 가족 영화로 이제 갈 수 있는 게 드디어 나왔다. 그런 네. 평을 받았는데 역시 이 편이 나와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제목이 사라진
딸. 네. 그 노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노비의 옛날 말이에요. 아, 노비의 노비라고 그랬구나. 네,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목에. 예. 그러니까 한국판 약간 szer록 홈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김명민 씨와 오달수 씨가 막 셜록 홈즈와 왓슨 같은 그냥 콤비예요. 근데 예. 워낙에 1편에서도 찰떡궁합을 선보이셨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김명민 씨는 오달수 씨가 뭐 스펀지처럼 자기 연기를 다 쏙쏙 받아준다. 우리는 환상의 복식조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두 분의 굉장히 호흡이 좋아요. 그렇군요. 그 1편 뭐 앞서 흥행에 어느 정도 네, 성공을 거뒀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좀 흥행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왜냐면 어제만 봐도 예. 예매율이 거의 1위였는데 25%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넘긴 거죠. 그리고 그 한국 영화 경쟁작이 세시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이 영화도 똑같이 뭐 15세긴 해요. 이 조선 명탐정 12세고. 근데 예. 세시봉은 아무래도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어린 관객들한테 소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 영화는 설 때 완전히 가족 관객을 장악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전편, 1편하고 2편하고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달라지는 점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1편의 가장 가시적인 거는 여자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것. 예. 한지민 씨에서 뭐 이현희 씨로 바뀌었다는 건데 둘 다 묘령의 여인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예. 가장 큰 차이점은 1편은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 미스터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시작됐다가 예. 중간에 어디로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약간 혼란을 느끼는 지점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래서 좀 더 설명적으로 바뀌었고 모든 이야기들이 한 맥락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약간 단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편안해서 더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 영화는 지난주에 아마 소개해 주셨을 것 같은데 예.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예요. 예, 예. 그- 우리 저 포스트의 박형준 네, 네, 교수께서 시사를 맡았다고. 예, 그 영화 맞고요. 그 앨런 튜링 천재 수학자의 실화를 다룬 예. 그 영화인데요. 아. 약간 천재 수학자의 실화 이러면 조금 어렵거나 고리타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예.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자체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극적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저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봤습니다. 예. 언론에 나온 영화 속에 보면은 비운의 수학자를 다룬 영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앨런 튜링이 비운의 수학자였던 모양이죠? 이 사람의 좀 스토리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업적이 대단한 게 2차 세계대전 때, 예. 그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를, 푸는 그런 기계를 개발했던, 그리고, 그래서 24시간 만에 막 바뀌는 그 암호를 해독했던 천재인데, 그래서 결국 지대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도, 뭐 그게 대정보가 누설돼서는 안 되는 국가적 기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사람인데다가, 이 사람의 개인사가 조금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천재 수학자라서 그런지 약간 외골수이적 괴짜이고 약간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맺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렸을 때부터 거의 혼자였고 뭐 애인 당연히 없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돼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그거 문제가 돼서 되게 법적 조치까지 당해서 되게 화학적인 뭐 거세 이런 예. 것까지도 당하다가 결국은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되게 개인적으로는 비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감독을 맡은 모튼 틸덤 감독. 네. 뭐 아카데미상 감독상 후보를 갔다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감독의 연출이 굉장히 훌륭하긴 해요. 근데 예. 지금 감독상 후보뿐만 아니라 뭐 작품상, 작품상도?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등등 거의 그렇군요. 8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비추가 주목받는 영화죠.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이 세 번째 영화는 지금 조선 명탐정에 이어서 예. 예매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인데 예. 이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점은요. 예.
조선 명탐정은 12세잖아요. 근데 예.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목할 만한 영화이고 이 영화는 여성 관객보다는 남성 관객분들이 훨씬 열광하실 것 같은 영화예요. 예.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라는 영화인데 예. 이게 딱 스파이 영화인데 그 되게 고상하고 고품격의 스파이 영화가 아니라 B무비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되게 코믹하고 잔인하고 네. 근데 왜 네. 청소년 불가죠? 너무 잔인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B무비의 정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예. 그것도 낄낄대면서 볼 수 있는 요인인데 아마 그냥 정보 없이 보시면 꽤 잔인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예, 어린아이들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오락용으로 한정만 했을 때는 이 킹스맨이 네. 최고의 영화다. 뭐 이런 얘기 네. 찬사가 있어요. 근데 오락 영화로 여기서 더 한정 지어야 될 거는 성인 오락 영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분출하고 막 피 터지고 사지 절단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쾌감이 있고 그리고 또 스파이 무비 그리고 뭐 남성들의 수트의 전시장 이런 예. 것들이 약간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 영화는 정말 남성 관객 타겟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발렌타인데이 때 예. 여자친구를 꼬드겨서 남자들이 많이 보러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뭐 후속편도 나올 것 네. 같습니까? 이 영화는 후속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인 게 예. 이 영화의 감독이 엑스맨 시리즈나 킥S라는 이런 약간 코믹한 액션 영화를 찍었던 감독의 작품이라 예. 그 워낙에 반응이 좋아서 저는 이게 시리즈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김현민 기자가 추천하는 영화 한 편들 또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네. 추천도 신작 영화라고요. 네, 신작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굳이 추천하는 영화로 가져온 이유는 예. 그 다른 영화들은 다 좀 큰 규모의 상업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독립 영화예요. 근데 이 독립 영화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것과도 되게 비슷한데요. 예. 일단 이 영화의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예. 제목부터 말씀. 네, 제목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꿈보다 영화고요. 해몽. 네네.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시작은 한 여배우가 연극 여배우인데 연극을 무대에 올렸는데 관객이 한 명도 오지 않는 장면에서 시작해요. 예. 그래서 너무 그게 서럽고 화가 나서 그 혼자 뒷산에 있는 공원에 올라가서 이제 막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제 담배를 끄라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형사였고 예. 그 사람이랑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기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했다. 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뭐 꿈을 해몽해주기도 하고 그 남자도 자기의 꿈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확장돼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꿈속의 꿈으로 계속 들어가고 예. 이게 듣다 보면은 이 여자의 꿈이었는지 이 여자의 헤어진 남자친구의 꿈이었는지 그게 굉장히 모호하게 계속 흘러가서 그 그렇군요.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예. 듣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 이야기의 본질을 되게 파고들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그 감독을 맡은 이광국 감독, 네. 홍상수 감독, 조감독 출신이라고요. 네네, 뭐, 화화부터 뭐, 4편 정도를 네. 조연출을 맡으셨던 분인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제2의 홍상수라고 막 불러요. 네. 그래서, 물론 약간, 편안하고 독립영화이고 대사가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등장하는 배우들도 겹쳐요. 예. 그런 면에서는 사람들이 제2의 홍상수라고 부르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앞서 영화 소개하면서 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꿈을 다룬 소재가 또 영화가 몇 개 있죠? 네, 뭐 최근에는 뭐 미셸 공드리 감독의 수면의 과학도 있었고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영화는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꿈을 다루면 장치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예. 뭐 인물의 무의식이 완전히 집약돼 있는 것이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야기의 맥락이 없든 뭐 스케일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장르가 변해도 이게 꿈이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경계를 찾는 것도 관객들한테는 좀 재미있는 소스잖아요. 그래서 예. 이 꿈보다 해문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한겨울인데 뭐 매미가 울고 있고 이래요. 그러면 예리한 관객들은 지금은 확실히 꿈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현실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관객들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면에서 그 감독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치아 김현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것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수학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잠시 후에 포스텍 박형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 철학과 관련한 심오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네, 수학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또 철학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시간입니다. 오늘도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미국 출장 가신다고 그랬는데 잘 마치고 오셨나요? 네네네. 뭐 짧은 출장이었습니다. 예. 그렇지. 또 영화관 가는 길 코너에서도 이미테이션 게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미테이션 게임 시사회를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잘하셨어요? 네, 뭐 어제 했는데요. 예. 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얘기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그렇더라도 김현민 기자께서 네. 이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를 또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예. 네. 이제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텐데요. 저는 이제 수학자로서 또 그 수학자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수학자 얘기여서 예. 그 느낌이 남달랐습니다. 예. 네. 뭐 일단 전체적인 스토리가 아주 제가 아는 역사적 사실과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 그런 암호 전쟁 예. 이것도 과장이 없이 담담하게 그려져 있었다는 느낌이었고요. 예. 특히 그 독일군의 그 난공불락으로 불리던 애니그마 암호의 예. 그 견고성에 맞부딪힌 수학자들의 좌절, 뭐 그리고 그 분투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아주 정확하고요, 사실에 가깝고 정말 이렇게 과장 없이 하는 것도 참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만들 때는 분명히 좀 더 극적인 효과도 넣고 좀 과장도 그렇죠. 하고 싶은 게 욕심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그런 욕심에 저항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죠. 예. 그렇게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뭐 다큐멘터리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그런 점을 걱정했었는데요. 예. 사실 투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영화를 만들겠다는 분명히 그런 목표를 갖고 만든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정직하고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 따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영화가 잘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래서 예. 어떤 감동과 고뇌를 적절히 섞으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링이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애니그마 암호 해독에서 이제 고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는 장면이 어떤 술집입니다. 어떤 예. 바인데 여기서 본인의 약혼녀의 어떤 친구가 거기서 농담처럼 예. 어떤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매일매일 얼굴은 모르는 어떤 독일군
그 무선 그 교환수에 그 이제 그걸 듣는 거죠, 자기가. 예.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매일 듣다 보니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독일 사람이 친구같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이제 농담을 하는데 예. 거기서 이 사람이 영감을 얻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그 암호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예. 이 수학적으로도 실제 그 돌파구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그 영화의 장면이. 그래서 그 한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이 인간적인 고뇌의 순간이 찾아오더군요. 예. 그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한 거예요, 드디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알아낸 정보가 너무 굵직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보를 가지고서 뭐 아군 측 함정을 대피시키고 그러면 뭐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예. 또 적국의 유보트를 다 격침칠 수 있고 뭐 이 정도의 그 정보였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를 그 정보를 다 사용하게 되면 독일군이 암호 유출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기존 애니그마 기계를 다 폐기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 2년간의 암호 해독 노력도 다 물거품이 될 거고 예. 그러면 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전쟁은 더 길어질 것이고요. 예. 자, 이런 그 고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해독해놓고서도 사용할 수가 없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이 아무 죄 없는 수백 명의 탑승자 그 배의 탑승자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번민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 투링은 결국은 그조차도 아주 정말 냉정하게 통계학을 써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떤 정보를 사용하고 어떤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그 독일군이 그걸 눈치채는 거 가능성을 가장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 팀의 동료의 형이 탄 그 배를 결국 격침시킬 거를 본인이 그냥 결정하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달하는데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런 그런 수학자나 과학자의 업적이 인류의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예.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문제가 되는 이제 예. 이런 그 전형적인 어떤 그 과학자의 고뇌를 이제 상기시켜주는 영화였습니다. 예. 그 영화 시사회 이렇게 진행을 맡으신 건 처음이셨나요? 처음이었죠. 아주 질문도 많던가요? 상당히 많아서 결국은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수학 관련 질문도 있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네. 오.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장면들에서 왜 저 사람이 저기서 흥분한 거냐, 왜 뭐 이런 종류의니까 결국은 수학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 튜링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그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현상의 수학적인 질서가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그 동물들의 그 표피에 나타나는 무늬 또 인공지능 뭐 많이 설명을 해줘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만 또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글쎄 말이에요. 참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어렵지만 하지만 그걸 넘어가면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체감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졸업 시즌이니까요. 이제 예. 졸업식장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곧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예. 졸업식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또는 얘기하는 게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때는 참 시간이 천천히 갔는데, 예. 1년을 살면 정말 많은 걸 했는데, 예. 근데 그래서 추억도 많고,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게 이제 할머니가 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어떻게 언제 1년이 가버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심리적인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인체의 심장 박동수하고 관련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체감하는 또는 이게 우리가 체감하는 그 시간이라는 게 예. 심장이 박동한 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심장이 빨리 뜁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뛴 심장의 횟수가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사실은 훨씬 더 긴 시간을 산 겁니다. 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박동한 수가 느리고 그 말은 얼마 안 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이 그래서 든다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이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포유류의 그 평생 심장 박동수가 대충 15억 번 근처라고 합니다. 15억 번?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마다 포유류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는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15억 번을 다 하려면 금방 이제 그러니까 빨리 죽죠. 예. 그 수명이 짧습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수명은 인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좀 심장이 느리게 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오래 삽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수학이 정말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우리 학생들은 수학 배울 때 이거 뭐 나하고 관련도 없는 거 이거 배워서 뭐하나 안 배워도 돼 뭐 이렇게 생각 학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는 학생들에게도 좀 안타까운 게 그런 학생들도 수학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수학이 그 자체의 어떤 동력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만, 네. 사실은 문명의 여러 요소와 관련지면서 발전합니다. 예. 그래서 수학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려는 학생들도 이러한 연계 때문에 예. 결국 수학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투링 영화를 얘기하면서 암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고대 그리스에서 또는 고대 로마에서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러 정치적 필요, 군사적 필요 때문에 비밀스러운 서신 교환 이런 게 항상 필요했었죠. 중세 때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예. 왕권 쟁탈전을 벌인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예. 결국 지지 세력과의 비밀 서신 교환을 탈취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해독되는 바람에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예. 이런 극단적인 예들이 역사에서 나타나는데 하지만 어떤 상당히 소수의 개인들에게 나타난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의 수학적 방식으로도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는데 예. 이게 20세기에 와서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20세기에 와서 이렇게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나타나는 그런 긴박한 암호전들이 벌어지고 그전에는 이런 거 안 했단 얘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20세기에 사실은 이런 수학적인 암호론의 어떤 발전을 갑자기 촉발한 거는 수학 자체의 동력이라기보다는 사실 무선통신의 발명입니다. 예. 흔히 모르스라고. 그렇죠. 예. 이게 이탈리 물리학자인 마르코니가 19세기 거의 끝 무렵에 발명했는데요. 예. 이게 20세기 문명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아주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수준의 심각한 암호를 필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무선 통신이 그런 수학자들의 암호를 연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관련 없어 보이는 사실들이 이상하게 얽혀 있고 연계된다는 게 정말 어떤 신비롭거나 정말 네. 아이러니한 일들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기선을 직접 깔 수 없는 그런 지역 간에도 즉시적인 통신이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전혀 관계없는 그런 또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기상 예측도 이 이후부터 큰 진전이 일어납니다. 예. 왜냐하면은 각 지역별 그런 기상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한 곳에서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기상 예측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무선 통신이 등장하니까 예를 들어서 해군사령관은 예. 바다에 나가 있는 전함들이 이제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육군사령관은 예하 부대가 어디 이동하든지 이제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긴 건데,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메시지를 담은 전기 파장은 아군만 받는 게 아니라 적군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편지 써서 이 명령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염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뢰할 만한 암호가 훨씬 중요해지고 결국 수학자들의 아주 대대적인 노력이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해커와의 전쟁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수학적인 두뇌 싸움으로 볼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 근데 수학적인 방식 외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주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단계를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강력한 수학의 힘으로 결합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한 그런 예를 든다면 1차 세계대전 때 지머만 서신이라는 걸 들 수 있는데요. 예. 이분이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미국은 참전을 꺼리고 중재자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연합군은 어떻게든지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고 독일은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어요. 예. 근데 당시에 이 지머맨이라는 사람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비밀 서신을 보냅니다. 아무튼. 그래서 멕시코가 자기는 잃어버린 영토를 찾기 위해서 미국을
전쟁을 벌이면 독일군이 그걸 강력히 지원해주겠다. 예. 그럼 미국이 바빠서 유럽까지 먹을 테니까 전쟁하더라고. 예. 그랬는데 그 그래요. 암호화된 서신을 영국이 받아서 그걸 해독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미국에 전달하고 그걸 받은 미국 대통령은 이걸 이제 일종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결국 유럽에 참전합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당시 암호를 해독한 사람들은 수학자들이 아니었어요. 예. 언어학자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지고 그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듣기로 하죠. 오늘 또 교수님 또 출장도 가신다 그러니까 미국 다녀오신다고요? 왜 이게 잠시 갑니다. 네, 포스트엑 수학과 박형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해피 쉐리 뉴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상캐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쉐보레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에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 망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한우리 독서 토론 연수. 1577-1909 들으셨어요? 몇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여보세요? 정우 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오로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오로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라 하니까 오로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주제 열성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